이 관세사, 이 회계학, 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출제 경향 이렇게 해서 이제 2021년도까지 거기 6페이지 보면은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파트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앞에 회계이론하고 자산하고 부채, 자본, 주로 거기까지 집중해서 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특수회계 쪽은 한 3파트 정도는 생략할 거예요. 어차피 법인세,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인세 관련된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리스 이런 거 있는데, 일부분은,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좀 다룰 거예요. 자,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혹여, 이 회계 기초, 회계 원리인데, 원리가 좀 안 돼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교재 앞에다가 일장 해가지고 재무의 기초라고 놓았는데, 잠깐, 회계 원리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 거기 1절에 보면, 회계의 정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회계가 뭐냐? 회계가 결론은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회계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근데 이제 어떤 정보냐면은 아주 유용한 이런 재무적 정보. 즉 말해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죠. 자, 우리 이 회사가 있으면 주로 이 회사의 어떤 이 재무적 정보라고 하는 거, 재무적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을 해요. 이건 이제 생산 단계예요. 이 생산 단계는 바로 부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장부에 기입하는 걸 말하는 거. 요게 장부에 기록하는 걸 보고 우리는 부기라고 그래요. 부기. 장부에 기록한다. 근데 우리 회계는 장부에 기록할 때 이 단식으로 한쪽만 기록하는 거. 이것은 이제 현금의 출납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제 그것을 적어주는 거고,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인과 결과를 다 적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두 부분을 다 기록하는 걸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한다. 네? 그래서 자, 돈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결과죠. 왜 나갔냐? 이 복리후생비다라고 해서 그 원인까지 적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것이 이제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다 적는 걸 보고 복식부기라고 그래요. 이게? 자, 우리 회계는 이렇게 접근하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인식을 하는 것은 발생주의로 인식을 해요. 발생주의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돈이 들어온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왜 들어왔는지, 그거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요때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이 나와요. 이게. 자,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은 발생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현금주의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회계는 이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이제 그게 이 가장 핵심이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정보를 자,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 이거죠. 전달하는 거다. 전달한다. 이렇게. 자, 이 전달할 때는 우리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가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련 법, 이게 이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인데, 외관법에 기준서를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서. 자,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기준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준서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제 이렇게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이게. 재무회계다. 재무회계에서 제일 핵심은 재무제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기준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기준서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KIFRS라고 하는 기준서, 요거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 회계 기본 개념에 기업의 재무 정보를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한다. 근데 재무회계의 제일 핵심은 바로 이 재무제표에 있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라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기준서예요. 그게 우리 시험 범위는 바로 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에요. 요거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 좀 봐주시고, 거기 재무제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5가지는 무조건 외우시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다라고 하는 거. 자,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선택하고 있다. 복식부기로. 자,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요거는 기초 우리 회계 원리 시간에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은, 혹시 회계 원리를 안 들으신 분들은 요 얘기를 좀 다시 하고요. 들으신 분들은 뭐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잠깐 봐보세요. 자, 이 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채권자, 돈 있는 사람들, 주주죠, 주주. 이렇게. 채권자가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에 빌려주고 주주가 10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10억이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10억이 돈이 들어와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았든 간에 요거는 다 같은 돈 10억이어서 예전부터 이걸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구분하지 않았다. 근데 빌려준 쪽을 보니까 이 채권자는 원금을 받아가고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이고요. 자, 주주는 회사에 출자하면은 이 돈 회사에서 못 빼가요. 만약에 돈을 회수하려면 다른 주주한테 팔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 빼가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을 양수도해야 되지. 자,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 이제 자녀 재산을 분배받아야 돼요. 자녀 재산 분배받는다. 그리고 이 배당을 받아가죠. 이렇게. 지금 돈 빌려준 이 원천은 달라요.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원금이자 받아가는 쪽을 우리는 부채라고 부르고, 자, 이쪽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본이라고 부른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 10억이 있으면 이쪽도 10억이 있죠. 요게. 근데 이쪽은 돈 빌려주는 쪽이에요. 돈 빌려주는 쪽을 우리는 대여자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이게 차입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쪽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렇게 복식부기는 이렇게 돈 빌려오는 쪽하고 돈 빌려주는 쪽을 다 적어줘요. 이쪽을 차변, 이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회계의 주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 격리 직원이 회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차변 쪽에 좋은 것들이 와요. 그리고 대변 쪽에는 이거 다 갚아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오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변에 적어줘요. 자산이 감소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산의 감소다. 이렇게. 자,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부채가 증가하면은 이거는 불리한 거죠.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자, 자본이 증가해요. 주의하실 점은 주주는 회사에다가 출자해서 회사하고 같이 가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주주도 회사에다가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배당도 줘야 되고 자녀재산 분배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자본이 증가되는 거. 자, 이렇게 대변해서 이거 원금이자 이거 자재산 분배 배당 받아가는 사람들, 자, 같이 움직여요. 이거 자본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20억이면 여기도 20억이 돼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차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 이게 결과거든요, 이게. 원인은 이 사람한테 빌린 거고, 즉 말해서 이 차대변을 다 기록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다 적혀요. 하나의 거래에는 이렇게 이 이중성이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원인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다 적히더라. 그래서 요것은 복식부기의 원리예요. 복식부기. 그러니까 양쪽으로 적어주다 보니까 대차가 같고 거래는 원인 결과로 다 적힌다. 차변 대변이 다 적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대차가 같기 때문에 여기 20억이고 여기도 20억이에요. 자, 이렇게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이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갔는데 5억이 늘었어. 이게 25억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대차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늘어야 돼요. 여기도.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펼쳐놓은 것이 이게 수익과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00억이고 만약에 여기가 95억이다. 자, 그래서 5억이라는 것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요것도 늘어나요. 근데 여기 비용 쪽에는 이제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자 비용은 이제 이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 뺀 나머지 5억 원은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주가. 얘가 주주 몫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차감한 걸 보고 이제 수익이 더 크니까 이걸 보고 이익이라고 그래. 이걸 이렇게 순이익. 근데 이거 이제 단기에 벌어들였다 해서 이제 이걸 보고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게 주주 몫인데 주주 몫은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이게 대변인데 결국은 이 수익은 대변에 적히는 거예요. 수익이 곧 자본화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늘어나면 당기 순이익은 줄어들어요. 주주 몫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자본의 감소란 말이에요. 비용은 이렇게 이 차변에 요 두 개는 그냥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세트로 움직인다. 이렇게. 자, 요런 어떤 이 8가지. 자, 이걸 거래의 8요소라고 부른다. 거래의 8요소. 자, 거래는 요 8가지 가지고 이제 그 붕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8요소. 돼 있다. 자, 해서,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서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20억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자본으로 정리하자면 자산에서 뭘 뺀 거다? 부채를 이렇게 뺀 거다. 중요하지.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요걸 보고 손익계산서라고 그래. 손익계산서. 그리고 여기는 요거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한 거. 요것은 우리 재무 상태표라고 그래요. 재무 상태표. 자,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라고 한다. 근데 그거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산의 합계인 20억과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 20억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식이 나온 거고, 그리고 자본은 그대로 두고 부채가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게 되면, 자, 차변에 현금이 10억이 들어오고, 자, 대변에 만약에 자산이 여기 외상 매출금이다. 예를 들어서 이 8억 원이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 말고 이제 대여금이다. 이렇게 돈 빌려줬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요 2억이 차이 나는데 우리가 자산의 이 10억에서 8억이니까 요거 2억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부채인데, 왜냐면 자산에서 부채 빼면 나머지가 자본이거든요. 여기서 요거 보니까 부채가 없어요. 이게. 그럼 얘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자본인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자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도 다 이런 걸로 해서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자산만 나와 있고 부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산이 지금 2억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여기 2억이. 부채는 제로잖아요. 이게. 그럼 나머지 자본인데 그것이 우리 이자 수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 수익은 곧 자본화된단 말이에요. 자본이 증가되는 걸로. 자, 혹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회계 원리 들으셔야 돼요. 회계 원리 좀 들어야 돼요. 이게. 자, 지금은 이제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본반에서 앞에 혹여나 안 돼 있으신 분 좀 염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요거 지금 예를 들은 거,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보면, 자, X1년 초에요. 자, 자산이 20억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부채 10억이었고, 그 다음에 자본 10억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까 X1년도 말에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25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것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억이 이렇게 됐지. 조금 전에 했던 거 지금 정리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중간에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자, 이 변동이 됐는데, 지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5억이 증가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0억,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수익이에요. 100억.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95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5억이 나갔다. 이게. 자, 기중에 이런 변동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뭘 끄집어냈냐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끄집어냈는데, 요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수익과 비용이다 라고 해서 이제 95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억.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손익계산서 통해서 요 자본이 10억인데 그거 플러스 5억 해서 이제 주주 그것이 15억이 된 거예요. 자, 즉 말해서 기초자본에다가 주주 몫인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초의 10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 요 네트인컴이라고 부르면 5억과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재무상태표인데, 요거 재무상태표인데,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5억이 증가된 거지, 이렇게. 자산이 5억이 증가된 거지. 그러면 제가 자산하고 부채 빼면 자본이라고 했는데, 자산이 5억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자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이 5억이 이렇게 증가된다. 자, 지금 제가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만큼 증가해서 이만큼이 됐다. 요거는 수입비용 입장에서 접근한 거고, 요건 자산부채로 접근해서 자본이 5억이 10억에서 5억 증가하니까 15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에?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 변동분, 요 중간에 변동분이 바로 손익을 발생시켜요.
요게. 자, 그거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 기초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내용이, 나중에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예제 1번에 보면, 자, 기발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 용어들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자, 기초의 자본이, 자, 이거 주주몫이에요. 얼마냐면은 5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자, 이제 기초. 자, 그런데 기중에 뭔가가 변동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용어. 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주가 출자한 거예요. 주주가 출자한 거다. 그럼 이 출자가 뭐냐? 이 회사의 주주가 된 거예요. 주주가.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집어넣은 거지.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장사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고 원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던 원금에서 이만큼 원금을 더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15만 원은 더해줘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 중에 유상감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상감자. 자, 요거는 증자라고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고, 요거는 감자라고 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주주가 출자한 거고, 요거는 이제 빼간 거예요. 이거는 빼간 거다. 그러면 빼줘야지. 8만 원. 이렇게. 자, 8만 원이다. 그 다음에 기중의 총수익이라고 해서, 자, 총수익. 자, 총수익은 장사해서 벌어들였는데, 이 32만 원. 그 다음에 총 비용이에요.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지출한 것이 21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순수하게 네트 인컴, 당기 순이익이 32만 원에서 21만 원 빼면 11만 원이 되겠어. 11만 원.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이 자본, 기말의 자본, 자, 주주 거, 얼마냐, 이거지, 얼마냐. 기초에 50만 원 있다가, 중간에 내가 새로 회사에다 집어넣은 거, 회사에서 빼낸 거, 그리고 회사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거, 근데 요거 주주 몫이 있지. 여기 이자 비용은, 우리 투자자, 우리 채권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거는 주주가 가져가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서 빼자. 그 다음에 이제 32만 원, 그 다음에 21만 원, 그러면 68만 원이 이렇게 되겠다. 요 예제 1번, 요거 이해를 좀 해주시는데, 요거를 제가 요렇게 바꿔볼게요. 요거 이제 내역들이고, 요거를 요렇게 바꿔보면, 자, 손익계산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총수익이 얼마냐면은 32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21만 원이죠. 손익계산서에서 장사해서 벌어들인 것은 11만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는 변동한 것이 이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15만 원만큼 돈 들어왔어요. 8만 원만큼 돈 나갔어요. 그러면 15만 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 8만 원 이만큼 나갔어요. 제가 자산의 증가는 여기라고 그랬고 자산의 감소는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 수익을 통해서 자산이 32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고, 총 비용이라고 해서 21만 원이 이제 나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자산이 이만큼 증가하고 자산이 이만큼 감소를 했더라. 자, 그러면 자본이 얼마가 변동했어요? 요거 합치게 되면은 47만 원이에요. 요거는 합치면 29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에 자산이 얼마가 변동했냐면 18만 원이 증가했지. 그러면 자본도 18만 원, 이렇게. 자, 기초 자본이 50인데, 요 중간에 자본이 18만 원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기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8만 원이 된다. 응? 이거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요게. 지금 아마 회계원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회계 원리 거기선 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여기는 한 번 정도 들었다 치고 지금 강의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좀 봐주시자. 자, 그래서 기초와 기말에 기초자본, 기말자본 중간에 변동분이에요. 변동분 이걸 좀 알으시고, 이 변동분도 이 자본이 그 주주와 거래한 자본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장사에서 벌어들인 손익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익거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동했는데 손익거래 통해서 11만 원이 변동한 거고, 자본거래라고 해서 주주가 출자하고 이렇게 빼간 거 통해서 이것이 7만 원이 변동한 거예요. 이렇게. 18만 원이 증가했다. 근데 18만 원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손익거래 통해서 11만 원이, 자본거래 통해서 7만 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것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예제 2번 한번 봐보세요. 예제 2번.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이거 활용할 것이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활용할 거다, 이 내용은. 자, 예제 2번을 보면은 그 제 1기 때 기초 자본이라는 게 가라고 돼 있네. 자, 유상증자, 현금 배당, 당기 순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1기 초 자본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게. 자, 그러면 거기 그 2기 초 거기 2기 초가 150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알으셔야 돼. 2기 초는 1기 말이에요. 1기 말이 2기 초로 넘어가지, 이게. 그러면 중간에 이 변동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동분. 그럼 어떤 게 변동이 있었냐면, 거기 주주가 새로 출자한 것이 유상증자가 12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빼간 거야, 이게.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자본에서 이거 빼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 18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새로 주주 거지. 20만 원. 그러니까 요게 기중에 이런 변동이 있었어요, 이게. 자, 요거는 기말 잔액, 기초 잔액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중간에 변동했단 말이에요. 유상증자라고 해서 새로 출자한 거고, 18만 원은 우리 주주 거에서 빼간 거고, 이건 새로 주주 거로 더한 거고, 이렇게. 그러면 요 변동분이 얼마냐면은 1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50이면 14만 원이면 여기가 400, 아니죠. 100, 이 36만 원이 되겠다. 자, 가에 들어갈 금액은 136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2기에 보면은 요거 제 3기 초죠. 거기 3기 초가 200으로 되어 있어요. 2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또 요 사이에 또 변동분 때문에 거기 2기에 보면은 유상증자라고 해서 또 20만 원 또 출자를 했고, 근데 배당이라고 해서 15만 원 주주가 이 배당으로 빼갔네. 그리고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150에다가 20 더하고 15만 원 빼고, 그럼 요거는 45만 원이 되겠지. 되죠?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요런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자료 더 주어지고. 자, 이제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기본 문제가 있는데, 그 1번에 보면은 다음 자료에서 기말자본 총계는 얼마인가? 자, 기초자산하고 기초부채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 기초에 자산이 300이래요. 그 다음에 부채가 200이래요. 그 300에서 200을 빼면 자본은 100이란 얘기예요. 기초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기중에 변동분이지. 근데 변동분이 우리 총수익하고 그러니까 기중에 장사해서 벌어들인 것이 3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된 것이 총 비용인데 28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장사해서 벌어들인 것은 이 70만 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변동한 것이 유상증자가 있어요. 요건 장사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돈을 주주가 출자한 거예요. 80만 원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기말자본이니까 요 100만 원에다가 70을 더하고 80을 더하면 자,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252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 구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1번이 답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주식회사 경기의 자본은 엑슬년 초와 기말에 각각 100원과 140원. 자, 이거 똑같이 100원과 140원. 자, 자본에 1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말에 140원이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이 변동한 것이 얼마란 얘기? 100에다가 변동한 자본 더해서 140이 됐다는 얘기지. 예? 그죠? 거기에 이 중간에 유상증자 통해서 얼마가 조달됐고요. (30원) 그리고 현금 배당을 통해서 20원을 빼갔어, 주주들이. 자, 그리고 총포괄이익이다라고 해서 이 총 포괄이익, 회계 원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자꾸 나오는 이 용어들을 계속 외우셔야 돼, 이게. 예? 총포괄이익. 자, 그래서 이제 용어도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하셔야 돼, 이거. 용어들을 먼저 차근차근히 개정 과목부터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반은 그냥 쑥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총포괄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자, 30원에서 20원 빼면은 10원이고, 그럼 요건 30원이 되겠지, 뭐. 이거 산수예요, 산수. 여기다가, 이 변동분 40원. 30원에서 20원 빼면 10원이니까 이거 30원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히 봤는데, 자, 요런 어떤 기초기말하고 중간에 변동에 대한 거는 시험에 나온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 기초니까 별로 안 다뤘지만, 이제 여기 막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막 나와야 돼. 그런 거 추가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나중에 자본 쪽에서 좀 보기로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부기의 종류다. 자, 단식부기는 단순히 현금의 이 출납이에요. 근데 복식부기는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인까지 다 적어야 돼, 이게.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다 이중으로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이 더,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더 잘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회계는 복식부기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대변의 합이 같다라는 거고, 거래 이중성은 원인과 결과 두 가지 모두 적는다라는 거. 넘어가시죠? 이거 다 회계 원리 때 다 다루는 내용이니까. 자,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외우자. 그리고 분계의 원리, 아까 이 거래 판료소를 결합시켜서 이제 분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과 나와 있는데, 자, 수익은 대변에 적어주죠. 요건 이제 대변. 그리고 이제 차변. 이렇게 둘로 나눠서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했어요. 복식부기. 이렇게. 복식부기다. 자, 만약에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수익을 대변에 적어줘요. 그럼 항상 수익은 차변에 이렇게 자산을 증가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부채를 감소시켜요.
반드시 수익을 인식하면 차변에 이런 게 와야 돼. 무조건. 네? 무조건 와야 된다. 자, 그리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죠. 자본을 감소시켜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적어주면 비용은 반드시 이 대변에 자산을 감소시키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증가시켜요. 반드시 이렇게 복식으로 적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붕괴를 하는 원리가 적혀 있는데, 뭐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차변에 적어주고 불리한 건 대변에 적어주는 거, 그리고 계정 과목이라는 걸 결정하고 금액을 측정하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그 거래 판료소라고 해서 아까 원리는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차변에 적어줘요. 자산이 증가하면 유리하지, 부채가 감소하면 유리하지. 자본이 감소하는 게 왜 유리하냐? 이것도 돈 빌려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변에. 그리고 자본의 감소는 비용의 발생을 통해서 자본이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차변에 적어주고, 자본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적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8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 있어요. 자, 이제 기본 문제를 보는데 그 1번은 회계 원리가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1번은 그래서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거를 찾아봐라. 자, 1번에 보면 임차료 미지급분 5,000원을 계상하다. 그러면 차변에, 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의 발생이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어요. 5,000원. 자, 근데 돈을 줬느냐? 우리 회계학은 발생주의에 따른다 그랬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보다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인을 찾아서 그게 발생했을 때 잡아줘라? 돈이 안 나갔어요. 그게 미지급이지. 미지급 비용이에요. 이렇게. 자, 5,000원이다. 자, 이것은 아직 돈 안 줬으니까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이 증가된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이게 1번이 답이다. 자, 발생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돈 안 나갔는데 왜 잡냐? 발생주의니까. 돈이 나가면 잡는 걸 현금주의라고 그러는데 현금주의가 아니고 우리 회계학은 발생주의다. 이게 발생주의다. 임차료라고 하는 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고요. 근데 거기 2번 봐보면 임대료 선수분 2만 원을 계상하다. 자, 예를 들면 차변에 거기 그 2만 원인데 우리 이 현금을 받았어요. 이거 지금 선수란 말이 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변에 선수란 얘기는 아직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잡아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임대료라고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수 임대료.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임대료다. 그게 5,000원인데, 자, 이것은 아직 내게 아니니까 부채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자산의 증가다.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렇게 붕괴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답안처럼. 근데 그거는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봐보시면 보험료 미경과분.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게 3만 원이 계상이 됐대요. 그럼 이제 차변에 대변에 보험료가 아직 경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급 보험료다. 성급 보험료다. 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게 미경과분. 그래서 성급 보험료라고 해서 이제 3만 원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보험료 처리했으면 그건 보험료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없애줘야 돼.
근데 지금 요 분계, 요거는 이제 아마 답안하고 똑같을 텐데 얘가 지금 답안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요거.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답은 1번이고요. 그 답안에 보면은 얘 있죠, 얘. 요거 이렇게 잡아놓은 거. 요거는 우리가 돈을 수령했을 때 우리 돈 받자마자 현금 2만 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변에다가 요걸 임대료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임대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말에 가서 저 임대료를 이렇게 없애주면서 2만 원을 없애주면서 이거는 이번 연도 임대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는 이제 요 분계가 아마 답안에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요거 이제 싹 지워가지고 이 받은 돈 이번 연도 임대료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선수 임대료 이렇게 분계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해가 되면 그거는 회계 원리 지금 했다는 얘기가 지금. 자, 근데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요거는. 이거 지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라. 자, 4번 봐보세요. 이자 미수분이다. 10,000원 계상하다. 자, 이자 안 받았어요. 근데 이자가 발생했어. 이자 안 받았는데 발생했어. 발생주에 따라 계상해 줘야지.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이 발생주에 따라서 얼마냐면 10,000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돈 받았냐? 안 받았다. 이거. 미수 수익이다. 10,000원 잡아주는 거죠. 미수이자 똑같은 얘기예요. 이자 미수분. 자, 지금 이 1번 문제는 발생주의 때문에 나오는 회계 처리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돈 받았냐 안 받았냐하고 상관없이 이자 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으면 잡아주고 다만 미지급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미리 받았는데 수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선수 성급 잡아주는 거예요. 자, 5번 이자 미지급분 10,000원을 현금 지급하다. 그럼 예전에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이자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죠. 현금 10,000원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요 1번 이해를 해주시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관계가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것은 1번이 답이죠. 자본의 증가는 차변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거래의 판료소가 결합이 잘못됐어요, 1번이. 나머지는 차변에 올 거와 대변에 올 것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인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